지난주 라이브 방송 때 이 경매 물건을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2023 타경 5878 이 물건을 제가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괜찮더라고요. 예, 위치도 괜찮고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쭉 둘러볼게요. 자, 경매 물건은 이렇죠. 사건 번호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상가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상가주택은 대출이 아직은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대출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지 면적이 근데 조금 작아요. 36평밖에 안 됩니다. 토지 면적이 조금 작은 건 단점인 것 같긴 합니다. 건물 면적이 78평. 자, 감정가가 16억인데 지금 현재 64% 금액 6억이 다운돼 10억부터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자, 10억에 진행이 되는 물건인데 이번 회차에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까지는 이런 경매 물건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위반 사항도 없이 적법한 건축물입니다. 네, 특별하게 위반 사항 없죠. 위반 사항 없고 그리고 건축물의 현황을 보면 1층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이 상가라는 거죠. 상가. 이렇게 1층이 근생 소매점 상가인 경우에는 근처의 상권을 잘 봐야 됩니다. 상가주택이 1층의 상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지금 이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상권이 좀 괜찮게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층 상가의 월세가 어느 정도 받냐에 따라서 수익률과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1층의 근린생활시설이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향후에도 공실이 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2층은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3층도 다중, 4층도 다중 이렇게 해서 총 3개 호실씩 있는데 2층의 공동 취사장은 보통 다 주택으로 사용을 하죠. 이거는 서울에서 일반적인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도 주택으로 사용을 하면 엄연히 위반이기는 합니다. 이제 뒤쪽을 봐도 특별하게 변동사항의 내용은 없죠. 그렇죠.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2020년입니다. 2020년이니까 한 5년 정도 됐네요. 한 6년? 이제는 2025년 다 갔으니까 한 6년 정도 되는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엘베는 없네요. 엘베 없고 주차는 5개 2대. 서울에서 주차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튼 5년 정도 된 신축급의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위치를 볼게요. 조금 있다가 이제 로드뷰도 같이 보긴 할 건데 위치 한번 보고 제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계역 바로 인근에 위치한 주택이죠. 석계역 인근에 이렇게가 좀 상권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들이 많은데 그 상권 가운데 있는 상가주택이고요. 그래서 1층의 공실 염려는 크게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1호선을 타고 내려가면 자, 여기 밑에 청량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6호선 타고 쭉 내려가면 고려대, 안암 이렇게 있죠. 자, 이제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카오맵으로 한번 볼게요. 자, 1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이고요. 석계역. 그리고 이 석계역에서 나오면은 지금 이쪽이 상권이 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 상가 가운데 있는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도를 조금 좀 확대를 해보면 건물은 이렇게 코너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코너 자리에 위치해 있어서 건물의 가시성도 괜찮고 그리고 제가 이쪽 라인이 거의 메인 거리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먹자에 메인 거리인 것 같아서 1층에 공실이 날 염려도 크지 않은 지역으로 보였습니다. 자, 로드뷰를 볼게요. 앞에는 어린이집이 있네요. 자,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이 건물인데 1층에는 음식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집신 매운 갈비찜 이걸로 운영이 되고 있고 2, 3, 4층은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이 원래 주차장으로 준공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막아놨습니다. 막아놨고 아마 1층에서 사용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층에 사용한 덕트는 쭉 올려서 옥상 천장으로 뺐네요. 그쵸? 옥상으로 뺐고 자, 이렇습니다. 주변의 상가는 다 차 있어요. 뭐 공실이 날 만한 그런 상가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여기 앞에는 1층에 디저트 집이네요. 디저트 집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에 고깃집도 있고요. 이 집이죠. 이 집인데 주변의 주택보다는 노후도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2020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라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깔끔해 보이죠. 복지센터가 있네요. 이 앞에. 주변이 전부 다 건물이 노후가 됐네요. 예. 이런 골목이 있습니다. 크라운 오프도 있고 예, 설렁탕집도 있고 나가서 먹을 때 많겠네요. 그렇죠? 먹을 때도 많고 1층에 공실이 날 염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타고 쭉 가면은 바로 여기가 석계역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보는 주택이 있는 거죠. 이 골목이었나요? 아무튼 요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주택이 있습니다. 세계음식 문화의 거리네요. 이게 바로 석계역이고, 석계역과도 멀지도 않습니다. 한 5분 정도?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위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청량리역도 1호선 타면은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청량리역으로 한 4정거장 정도 걸리고 6호선 타고 쭉 내려가면은 고대가 있고요. 네,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위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볼게요. 위치는 봤고, 이제 건물의 사진 보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로드뷰에서 봤듯이 1층은 갈비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이렇게 총 3개 층이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고 1층은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측면이고요. 건물이 2020년도라 인근에 있는 다가구나 다중주택보다도 연식으로는 상당히 우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에는 전부 다 이렇게 벽돌로 된 주택들이 상당히 많았죠. 이런 걸 보면은 임차 경쟁에서도 어느 정도 좀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임대료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의 물건인데요. 건물 옆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지금 창고처럼 쓰고 있는데 아마 이 창고가 식당에서 지금 사용하는 창고로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제시의 물건으로 평가가 됐고 엄연히 위반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에어컨도 식당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제시의 물건으로 평가가 됐는데 뭐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제 도면 한번 볼까요? 도면이 조금 흐려요. 자, 최대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면이 흐릴 때에는 세움터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세움터라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해당 경매 목적물의 도면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세움터에 있는 도면은 상당히 깨끗하게 나오기 때문에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주차는 이렇게 2대가 돼 있고 여기 빨간색으로 창고라고 돼 있죠. 창고. 여기 창고가 지금 제시의 물건으로 평가가 된 거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1층 상가에서 사용하는 창고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1층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1층도 면적도 꽤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1층은 18평 정도가 되니까 단독으로 운영을 할 만한 평수는 되는 겁니다. 예, 18평이니까 음식점이 단독으로 운영을 할 정도의 면적은 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지금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5평 정도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엘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정면에 여기 1개 호실, 2개 호실, 3개 호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개, 2개, 3개 이렇게 있고요. 5평 정도 됩니다. 내부는 5평 정도 되면 서울에서 그렇게 작은 면적은 아니고요. 임대를 줄 만한 면적은 충분히 되는 거죠. 그래서 2층부터 4층까지 동일한 면적이기 때문에 이 5평 정도 되는 원룸이 총 9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리 분석은 경매 정보지로 제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건물에 위반 사항은 없어서 특별한 내용은 없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임차인들의 현황을 보면 임차인들이 전부 다 대항력은 없는 상황이죠. 보증금이 지금 1억 1천만 원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보통 1억에서 1억 1천만 원이면은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략 느낌이 오실 건데 보증금이 1천만 원에서 5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월세가 50에서 55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물건이고요. 다 보증금이 전부 다 1억 정도 되죠. 다 1억 정도 됩니다. 3층만 1억 2천이네요. 다 1억 정도 되니까 못해도 50 이상은 받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1층에 임대료가 중요합니다. 1층에 임대료가 중요한데요. 지금 1층은 김땡땡님이 집신 매운 갈비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는 170만 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2천에 170만 원이 현실적인 임대료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조금 이따가 이거 네이버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 2천에 170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권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권리금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권리금. 구도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월세는 상당히 약한데 권리금이 좀 센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권리금이 만약에 이 지역에 있다면 권리금이 못해도 5천에서 1억 사이가 된다면 우리 낙찰 받았을 때 1층의 임차인과 월세 협의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겠죠. 임차인도 자기 권리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나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재계약을 하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권리금이 얼마인지도 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일단 오늘은 권리금이 있는지 여부만 네이버 부동산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임차인은 전부 다 대항력 없네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른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대항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총 10명으로 신고가 돼 있고 임차 보증금은 10억, 월세는 170만 원. 그러니까 1층 상가 빼놓고는 전부 다 전세로 세팅을 해 놓아서 지금 경매가 나온 거죠. 2020년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신 분이 지금 현재 소유자이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소유권 보존하면서 근저당 설정한 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9억 9,600만 원 이하 전부 다 소멸이 됩니다. 야, 등기부등본이 상당히 지저분하네요. 예, 지저분합니다. 토지 등기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네요. 문제는 없는데 지금 채권 최고액이 9억 9,600만 원이고 임차인들은 다행히 그래도 다 최우선 변제를 받긴 하네요. 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를 받기 때문에 명도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최우선 변제를 못 받으시는 분이 302호와 그 다음에 여기 1층 임차인 상가는 거의 최우선 변제 못 받는다고 보면 돼요. 어떤 경매 물건이든. 그래서 이 두 명만 배당을 전혀 못 받습니다. 302호 이 임차인분하고만 명도 협의만 잘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권리상 하자도 없고 명도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물건은 아니죠. 그냥 임차인들과 잘 얘기만 하면 되는 물건입니다. 뭐 크게 명도상에는 어려운 물건은 아니네요. 보니까 권리 분석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그리고 1층 상가 임차인만 배당받지 못하고 그리고 3층에 302호 임차인도 배당받지 못한다. 이 두 명과만 명도 협의만 잘 하면 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월세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근처에 월세 시세를 또 봐야지 되겠죠. 아까 우리 상가 얘기를 한참 했는데 1층에 상가가 월세 얼마나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층 상가 물건이 별로 없어요. 지금 상권이 이렇게 되는데 1층 상가 물건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3개, 2개, 2개 이렇게 몇 개죠? 7개밖에 없네. 7개밖에 없으면은 야, 이 상권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상권이 좀 안 좋은 상권 있잖아요. 그런 데는 물건이 엄청 나와 있죠. 물건이 엄청 나와 있는데 지금 오늘 보는 물건이 이쪽 라인이잖아요. 집신 매운 갈비찜. 이게 상가 물건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만큼 장사할 만한 동네다. 이런 걸 반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 월세 한번 볼게요. 여기 위쪽이 상권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쪽이 상권이 보증금 5천에 월세는 160에 나와 있고요. 면적이 17평. 오늘 저희가 보는 게 18평이니까 비슷하네요. 105, 160. 뒤로 좀 더 가면은 여기는 좀 상권이 죽었나? 배달 상권이네요. 딱 봐도. 이게 사진 보면은 딱 느낌 오죠? 여기는 배달하는 데입니다. 배달하는 데. 보통 배달하는 데는 상권이 좀 빠진 데 있잖아요. 예, 이런 뒤쪽이 90만 원에 있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얘를 보니까 일단은 경매 목적물 인근에는 상가 나온 게 없고 그나마 비교할 만한 데가 요 앞에 160만 원. 요 뒤쪽에 250. 와, 이쪽이 메인 거리인가 보다. 이쪽이 메인인가 본데. 이쪽은 250, 1층이 400까지 나온 데도 있네요. 99제곱미터가. 면적이 좀 크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뭐 현장에 가서 좀 검토를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지만 이 경매 물건이 여기 있으면 지금 월세가 170만 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이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200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에는 지금 상가 물건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만큼 장사가 된다는 거겠죠. 자, 백옥님의 질문을 잠깐 바꿔 가겠습니다. 상가가 배당받을 수 있는 대항력의 조건은 뭔가요? 상가가 배당받을 수 있는 대항력의 조건은 사업자 등록이죠. 사업자 등록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낙찰자는 인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상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 그럼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낙찰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사업자를 전입과 동시에 하는 건가요? 상가에서는요, 사업자 등록을 주택에서 전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택에 전입 신고한 것과 동일한 날짜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돼요. 사업자 등록이 빠르면 대항력이 있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느리면 대항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층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관심 있는 분들은 1층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투룸 볼게요. 원투룸. 원투룸도 별로 없네요. 원투룸도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석계역 근처에. 이 정도면은 물건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 11개는 뭐야 여기. 여기 뒤쪽에 와 60만 원. 원룸 60만 원. 6평. 6평이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6평짜리 별로 없죠. 그렇죠? 보통 한 5평 정도 되는 거를 저렇게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60만 원. 이거 6평 안 돼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6평이 되지? 깔끔하네요. 깔끔하다. 그쵸? 이건 엘벤이 있네. 기계식 주차. 엘베 있고. 엘베 있고 60만 원. 깨끗하네요. 자, 이 근처. 얘는 50만 원. 얘도 깨끗하네. 얘는 그냥 기본 옵션이네요. 기본 옵션. 얘는 5평 정도 돼 보인다, 내부가. 이런 것들이 50만 원. 이건 엘베 없네. 네가우식. 엘베 없죠? 그러면 얘도 50만 원씩은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처 이렇게 눌러보면은 여기 40만 원. 예, 여기는 건물이 오래된 거네요. 2010년식. 자, 그리고 40만 원. 내부 상태를 볼게요. 자, 내부 상태가 좀 올드하죠. 그렇죠? 그래서 원룸 같은 거 낙찰을 받으시면 내부도 좀 잘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셔야 돼요. 예, 내부 상태에 따라서 월세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자, 이런 데가 45만 원입니다. 45만 원, 40만 원, 48만 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오늘 보는 건물이 지금 한 5년 정도 된 건물이잖아요. 5년 정도 된 건물이니까 내부 컨디션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봤을 때 제가 대략 예상한 월세 시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층에 101호는 똑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70만 원. 상가죠. 근데 아마 이 이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 동네 권리금도 있는 것 같아요. 권리금도 있는 것 같으니까 아마 임차인하고 협의만 하면 다시 재계약이 가능한 상가로 보여지고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은 다시 받아야 되겠죠. 낙찰받은 사람이 보증금은 다시 받아야 됩니다. 201호부터 403호까지는 다 원룸으로 돼 있었고 9개 호실로 돼 있었죠. 한 5평 정도로 돼 있었습니다. 보수적으로 보증금 500에 월세 50만 원 잡으면 자 이렇게 되죠. 4,500에 45만 원. 월세는 6,500에 620만 원 정도 나오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상가 주택이죠. 근데 제가 월세를 좀 보수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얘는 컨디션만 조금 끌어올리면 60까지도 가능해 보였고요. 그리고 1층도 한 200까지는 협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월세는 여기서 한 100 정도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여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관리비는 포함 안 시켰어요. 관리비. 예, 관리비는 서울은 보통 10만 원씩 받거든요, 집당. 관리비까지 더하면은 월세는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근데 관리비는 보통 이제 관리하는 데 쓴다고 하지만 그래도 관리비가 100%다 관리비로 사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도 10만 원씩만 받으면 수익은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원룸은 60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부 인테리어를 내가 좀 잘했을 때 60까지도 가능하고 1층은 그래도 한 200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뽑아봤고요. 이제 자 수익률까지 볼게요. 수익률 감정가가 16억 그리고 저희가 예상 입찰 금액은 11억 5천으로 잡아봤는데 그냥 제가 대충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기준으로 두지 않아도 되고요. 한번 현장 가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추천하는 금액도 아니고 그냥 제가 대략 잡아본 겁니다. 보증금 6,500에 월세 62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수익률은 6.9%가 나오네요. 근데 월세를 조금만 더 올리고 만약에 낙찰가가 내려간다면 수익률은 더 올라가는 거니까 한번 이 물건은 꼼꼼하게 시세조사해 보면 생각보다 높은 수익률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상가 주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는 뭐 나름 나쁘진 않았어요. 예, 나쁘지 않았습니다.